하고자 그 문화 쪽에 더 속한 젠더 문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성은 한국말이고 젠더는 외국말이잖아요. 그 차이점을 뭘로 봐야 되죠? 우선 성하면 남성, 여성의 실질적인 것만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사회적인 성까지 해서 그걸 젠더라고 해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 뭐 무슨 좋은 말이 없을까요? 한국말은 그냥 사회적인 성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 성, 사회적인 성. 그럼 지금 이 젠더 문제에서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렇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학술적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너무 이 영어 그 외려 중심으로 자꾸 나다 보니까 딱 필이 안 오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저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거 질적 연구를 하셨나요? 양적 연구를 하셨나요? 저는 질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양적 연구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우선은 저는 이제 온라인 설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시기랑 이렇게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하다가 온라인으로 해서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걸 해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무작위로 배포하는 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쓴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논문 설문조사 작업인데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셨나요?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강의에 관련된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많은 질문들부터 또 그런 것들 이제 따르는 분들한테 이게 아마 N차까지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부탁했지만 그분들도 다른 분 해서 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불특정 다수라는 게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하셨네. 네. 근데 설문을 받다 보니까 40대, 5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문을 해주셨고 예. 10대에도 있었나요? 네. 10대는 근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그 인식 차이를 했을 때 그 빈도 차이가 너무 적어서 그건 좀 제외시켰어요. 통계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고 모집단 숫자가 좀 적었어요. 60대 이상도 많았네.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10대와 70대, 60대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10대와 70대를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우리 사회를 구분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요? 연령대를 이제 인식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연구한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우선 성별로만 크게 봤어요. 성별로만. 남자하고 여자. 근데 기존의 논문에서는 남자, 여자로 인식을 봤는데 저는 그걸 더 나눠서 6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봤을 때 여자와 남자 인식, 여자가 봤을 때 남자, 여자 인식,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차이를 보자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 2번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설문에 논하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걸 이제 이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무슨 기법을 쓰셨어요? 우선은 저는 선행 연구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 가정 문화, 조직 문화, 학교 문화, 언어 문화 이 4가지 문화의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 뭔가 해서 언어 문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언어와 오프라인 언어 2가지로 가지고 범죄성을 연구합니다. 아주 상당히 독특한 내용을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그냥 요즘에 그런 악성 댓글도 많고 사이버 테러들도 많다 보니 디지털 범죄가 있어서 거기에 언어 문제를 좀 더 넣고 싶었어요. 언어 문제, 그 언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네요. 하다 보니까 좀 이 연구를 하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설문 문항은 아마 시간이 거의 많이 허비를 했죠. 원래 이제 그게 다 하죠. 네. 신뢰도 타당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패널들을 통해서 충고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저는 신뢰도 사정도 없이 인식 차이만 보는 걸로 아주 단순 분석을 했어요. 인식이다 보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과거에 10년 전에 이렇게 4개의 문화를 인식 차이를 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넘긴데 그 후에 저는 더 나머지 이제 아까는 젠더 감수성, 네. 그리고 젠더성 문제를 더 추가를 해서 더 좀 폭넓게 설명을 조금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젠더 관점, 젠더 감수성, 젠더 폭력에 나왔던 설문지를 총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교수님과 같이 나누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논문이 되겠다. 우선은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화성 범죄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솔직히 남자 여자의 차이를 보는 것 맞지만 그걸 떠나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더 빠른지 학교가 빠른지 언어가 빠른지 속도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녹아내리려고 교수님한테 많이 자문을 드렸죠. 그 교수님 처음에 이 젠더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게 그 어떠한 측면에서 논문이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본인이 성폭력 관련돼서 그 뭐 예방이나 피해자 치유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고 그런 이제 아주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논문 주제 정할 때 본인이 성폭력이나 뭐 또는 뭐 젠더 폭력이나 젠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성폭력 관련돼서는 논문이 뭐 너무나 많고 그러시죠. 그죠? 그렇게 젠더 이렇게만 가면 완전히 그냥 뭐 페미니즘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젠더 하면 벌써 페미니즘하고 연결시켜 보는데 그러지 않다. 근데 본인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젠더라는 거는 독특한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젠더라는 입장에서 여성, 젠더라는 입장에서 남성이라는 그런 거를 보려면 이건 어찌 보면 이 문화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보편적으로 가정 내에서 뭐 속칭 옛날 유교 얘기하려면 갑작 정보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속에서의 여자, 그런 속에서의 남자 이런 거는 그냥 뭐 성폭력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성에 관한 어떤 문화 특성이다. 근데 이걸 성문화 해버리니까 이게 섹스하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이게 자꾸 혼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젠더라는 말을 그냥 쓰자. 그 대신 젠더는 이게 뭡니까 사회학적인 남녀를 구분할 때 쓰는 용어로 비교적 객관적인 중립적인 용어로 그냥 쓰자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젠더라고 했을 때 남성 하면은 남자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젠더로서의 여성 하면 문화나 사회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의 특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런 근리본격적으로 들어가자 해서 본인이 이 문화에 대한 뭐 새로운 이렇게 논문을 쓸 때도 뭔가 신선함도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페미니즘, 성폭력 이렇게 쓰면 이미 이제 기존의 문헌하고 묻혀버리니까 조금은 탈출구 새로운 내 영역 창출해서 이걸 좀 젠더 문화, 젠더성 범죄 이렇게 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논문을 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연구 방법론하고 가설을 생각하는데 가설은 뭘로 세우셨어요? 우선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젠더 문화에 남녀의 차이가 인식이 있겠다. 그리고 저는 젠더 관점이 있는데 그 젠더 관점에는 젠더 자의식하고 젠더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거 젠더 관점이 맞아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젠더 관점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겠다. 이게 또 두 번째 가설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말한 것처럼 기존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인데 저는 젠더성이 가미된 성폭력, 젠더성이 포함된 가정폭력 그래서 좀 구분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있는 남자, 여자의 인식 차이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세 개로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 측면에서 또 이게 젠더하고 또 엄청 관계가 있잖아요.
그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을 느끼시나요?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제 약간 여성복지라는 측면이 또 있고 또 이런 가족복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가만히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받은 교육도 사실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그런 게 많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의 영화를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어느 한 장면에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저런 메시지를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어떤 세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70대 80대 되시는 가부장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런 것들을 나처럼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어떤 젠더성 범죄에 대한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 사실 참 잘 잡아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사회의 이슈가 굉장히 뭐 아까도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뭐 박사방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접근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젠더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먼데 또 이 안에서의 또 이런 어떤 가설적인 측면도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뭐 꼭 이런 성폭력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뭐 SNS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쪽으로 더 넓게 접근을 해서 논문을 젠더 문화라든지 또 젠더의 관점이라든지 또 젠더성의 어떤 포함된 뭐 가정폭력과 또 성폭력 이렇게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시사점을 좀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요. 지금 굉장히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젠더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큰 화두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지향이 가고 또 문화지국가로 가면서 선진국가라는 것을 이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또 잣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입증하고 확인되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제일 독특하게 나타나셨나요? 우선 저도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가설이 맞을까 안 맞을까 좀 고민하고 설문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성차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문을 했던 그런 젠더 문화였잖아요. 예. 그 안에서 젠더 차별도를 찾게 됐어요. 아, 젠더 차별도. 네, 남성이 생각하는 남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 생각과 여자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자가 생각하는 남성에 대해서 서로 각자 6가지 차이가 나와서 그걸 각자 다 나눠보면 통으로 보면 젠더 차별도인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문화 쪽에 많이 봤는데 문화에서 가정은 이미 남자 여자끼리 차별도가 많이 약화져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판금해져 있는데 여성들 생각할 때는 조직 문화에서 여성이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차별도가 높았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 스스로도 자기네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가 가장 많은 게 젠더 관점이었어요. 아마 젠더 관점으로 인해서 젠더성 범죄가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를 차별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그 논문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 젠더 관점하고 젠더 감수성만 남자가 남자를 많이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차별 많이 하는 게 젠더 감수성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다고 감수성. 네, 그래서 차별도가 또 다르게 인식도 다르고 그 인식에 대한 차별도가 각각 문화 속에 다르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젠더성 범죄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성폭력은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거가 좀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네, 그래서 이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나왔던 거고, 근데 가정폭력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대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의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이 있잖아요.
남성이 피해를 당한 것은 그걸 얘기하면 남성들 입장에서 쪽팔린다. 특별해서 그리고 뭘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것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그걸 무시하거나 또는 야 네가 뭐 혜택 받은 거야 뭐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문 문항에 많이 집어넣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좀 나이대로 보고 성별로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을 때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친구나 누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네. 물어서 조금 피해가면서 물은 거죠. 솔직한 얘기가 나오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그 피해 당함을 받느냐 네. 그리고 너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객관적으로 하면 네. 그게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남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어떻게 평가하냐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저도 그거에 좀 더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좀 넓게 보고 싶어서 다양한 질문을 두 가지로 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쭉 해봤을 때 아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됐죠? 결론은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범죄를 줄이고자 했을 때 교육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 교육을 이제 문화로 본 거예요. 그 중에 저는 4가지 문화가 더 중요해서 아까 가정, 학교, 직장, 그다음에 언어 이렇게 4개 문화를 봤을 때 가장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온오프라인 그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언어로만 이제 저는 측정한 건데 4개 문화 중에 속도가 어떤 거가 더 빠른 것 같더니 가정에서의 남녀 차별도가 좀 적게 나왔어요. 가정에서는. 네, 근데 가장 낮은 거가 언어였어요. 언어에서 언어 교육과 언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젠더성 범죄가 줄어들면서 인식 차이 폭은 그러니까 줄어들고 가정 내에서는 젠더의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그 4개 문항에 대해서는 많은 거죠. 다른 거는 저는 묻지 않고 4개 문화 중에서 가정이 가장 점수가 차별도가 낮은 거죠. 낮았죠. 남자와 여자의 생각. 그래서 어르신 말할 때 집안에서 가장 왕은 부인이고 이사 갈 때 이 부인이 날 버리고 갈까봐 개를 갖고 간다. 뭐 하는 그런 말 같이 이제 그거보다는요.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차별도가 낮았고 여자가 남자 생각할 때 차별도가 낮은 영역이 가정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네. 가정이 민주화가 됐다. 옛날에는 가부장제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네요, 그죠? 입증보다는 이제 저는 600명 대상으로 해서 좀 한정적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한계점이긴 한데 그 4개 문화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차별도가 낮은 걸 가정을 찾은 거는 저도 가정은 속도가 빨랐구나. 근데 언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속도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한 곳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보거든요. 근데 좀 독특한 건 직장 내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변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많았다. 네. 그렇게 해서 인식 차이도를 점수화시키는 거죠. 또 거꾸로 남자가 좀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나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젠더 관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 남자가 남자를 차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고 남성이 남성한테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더 아마 젠더 폭력을 가해지는 영향을 미친 게 그런 집단 문화가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유추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경찰들 같은 경우는 이 순찰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순경이나 남여순경 똑같이 뭐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회적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람 입장에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야간을 여순경들은 안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2번을 질문하는 거죠. 남성한테 질문하고 여성한테 질문해서 그거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하는 거죠. 이게 논문적으로
활용도는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 강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도를 빠르게 했고 어디에서 많이 저는 이제 젠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가 먼저 해야 될지 아까는 젠더 감수성 쪽 젠더 관점 둘 중에 그래도 포커스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서 어디다가 할까 봤더니 문화가 아니라 관점이 먼저였던 거죠. 관점을 바꾸면 문화가 따라오고 있다. 이제 우리 하임치 참여 볼게요. 이게 연령대별로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하임치 선생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뭐 남자라고 해서 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그런 건 별로 없을 거라고 그죠? 많이 해주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이렇게 딱 들고 오셨을 때 질문지를 보고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차별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면은 나이대별로 제가 지금 20대인데 20대, 30대 초중까지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 정도가. 근데 이것도 나이대인가 아니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고지식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사람에 대한 차이인가 이거의 문제였는데 딱 이렇게 감수성, 이렇게 관점이라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 그 관점들이 다른 거구나. 꼭 나이대라고 이렇게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연구가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아참 잘 되네. 60대가 되시는데 노선 총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젠더에 대해서 느끼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집안에서 어떻게 이 왕이세요? 아니면 둘째세요? 왕이죠. 왕인데 제가 황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엄연한 저는 왕인데 황제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좀 위치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아주 좋은 말을 했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의 좀 억울한 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은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남녀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데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 여성을 반드시 이제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매년 보면 그 여자들이 굉장히 그 상위 탑 클래스 수석 뭐 이렇게 졸업하고 하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점수를 배점할 때도 만약에 등급을 좀 이렇게 여자한테 좀 우대를 해주는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때문에 이 어떤 남녀 간의 이런 젠더 문화를 따질 때 있는 그 전제 조건 그러면 동등한 상태에서 그냥 가령 미군의 어떤 그 특수부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좀 차이를 전제로 지금 이제 이 젠더 문화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남자로서 조금 그런데 좀 그때마다 억울한 점이 있다.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젠더 개념에 대해서 억울, 안 억울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볼 때, 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 볼 때, 그리고 이 종속 변수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두 개만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뭐 육상 축구할 때 누가 나냐 이런 걸 물은 건 아니거든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일 때만 본 거니까. 그리고 젠더는 상당히 중립용어로 여기 쓰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손 박사 논문이 자칫 억울하게 적이 되는 거는 이게 페미니즘적인 논문 아니냐 이래버리면 자꾸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손 박사가 처음에 우리 범죄학 박사가 이제 강의 들을 때는 여기 있는 남성 모두가 이 여성분 하나를 못 이겼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 논문 쓸 때도 그렇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게 페미니즘 논문 쓰는 거냐 문화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젠더 범죄를 여기 정의 내릴 때 아주 중립 용어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거 대단한 논문인데 페미니즘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읽으면 그쪽도 아니고 이상한 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성적 학문과 남성 학문을 합쳐갖고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의 차이가 범죄이지 특히 이제 저는 성범죄하고 이제 가정폭력만 그걸 좀 더 줄이고자 이 두 가지가 젠더성 범죄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남자도 예.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남자를 향해서 성폭력하는 게 더 심하냐? 여성을 이런 거 볼 때 이게 지금 젠더 문화 특성을 보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남자한테는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안 하는 거지. 예. 그 뭐 재미도 없다 이런 식인데 거꾸로 남자가 여성한테 대해서는 더 이렇게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인 문화를 재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피해 경험이 있냐 없냐고 여쭤본 거가 있었거든요. 네. 100명 중에 이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남성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눠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경험자의 차이도 나고 그리고 성교육을 받았던 분이고 성교육 자체를 전혀 교육 자체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인식 차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두 가지 또 나눠서 이 한 개의 논문 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논문 심사 과정 진짜 힘들었을까? 임박사보다 10배는 힘들었대요. 모든 걸 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욕심을 많이 버리는 박사 논문을 쓰면은 이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논문을 데려버리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죠. 저도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이제 젠더 강사다 보니까 이제 성별을 남, 여만 딱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양성을 좀 하는 남, 여, 기타를 한 거예요. 근데 기타로 체크했던 분이 이제 일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습은 너무 적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설계를 했을 때 젠더 의식을 갖고 설계를 했으나 사람들이 그걸 체크하고 문항수에서 이제 모수가 많아야지 이게 통계가 잡힌다는 걸 뒤늦게 알면서 10대, 70대가 인원수는 좀 적지만 그걸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20대하고 60대에 드는 분에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좀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번 쓰고 나면은 두 박사님께서 이제 그 논문 속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최소 한 10개 정도는 추려가지고 그 소논문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이제 조그만 발전이 있기는 하나의 논문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입증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또 이 사회에 이제 뭔가 방향성도 있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저는 이제 노인 범죄를 좀 그 옛날에 그 석사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노인들의 성범죄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러한 문제도 좀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소수라고 그랬는데 또 저는 그 성관계가 범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성관계를 했을 때는 범죄자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학 측면에서 이 성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뭐 콘돔을 씌운다든가 피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갖지 말라고 하는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쓰고 보니까 이 성관계를 갖다가 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졌을 때 그 이전까지 가지면 거의 소년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교도소 간다거나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목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페미니즘적인 측면이라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지도하신 이대희 교수님께서 꼭 그런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도 또 억울하다 우리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근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여성을 아직도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대상이 이제 여성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거의 다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또 이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이렇게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또 차이가 있게 나타나더라 이랬는데 그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저는 좀 듣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역시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인 이러한 그 사회의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 인식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나이별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배경에 있어서 교육 차이에 있어서 아마 달라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젠더에 대한 이런 젠더성 범죄라든지 이런 인식 차이는 또 다른 변화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4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인데 이러한 것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관심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 쓰신 우리 손정희 박사님께 그 차이 아까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그 논문에서의 그 차이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젠더 관점이잖아요. 젠더 관점 안에 젠더 자의식이 있고 젠더 감수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젠더성 성폭력과 젠더성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제 포인트는 젠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젠더 관점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들 차별을 안 해요.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건 맞아. 근데 가장 독특한 건 젠더 자의식이었어요. 젠더 자의식만 남성이 남자를 차별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 자의식은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특함이 또 어디서 나오는 가정폭력이었어요. 가정폭력은 젠더 관점 그리고 젠더 감수성, 젠더 관점 안에 젠더 자의식 이 두 가지만 가정폭력 안에 남자가 남자를 차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차별하는 점수가 높다는 거죠. 여성도 차별을 하지만 이 예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에 남자가 책임이냐 여자가 책임이냐를 2번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부적 사고 방식으로 남자가 남자를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폭력이라는 가정폭력성이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만큼 조금 다른 게 그 남성이 그러니까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점수는 여성하고 여자가 차별하는 점수는 비슷했지만 여성이 여자를 차별하는 것 이상으로 남자가 남자를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차별도가 더 높게 나와서 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를 연결시키게 되죠. 성폭력은 남녀 차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차별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도 여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차별도가 좀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은 여자가 피해자가 많다고 둘 다 인식을 해요. 근데 가정폭력은 약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남성성 역할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차별도는 여자가 같지만 남자가 남자를 차별하는 차별도는 점수가 되게 큰 거죠.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젠더 자의식과 젠더 감수성은 좀 달랐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젠더 관점 점수예요. 그게 어떤 설행경이나 그런 걸로 돼 있었나요? 네. 과거에 이제 그거를 젠더 자의식 따로, 젠더 감수성 따로, 젠더 관점 따로 세 가지를 다 따로 떨어지는 걸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어디서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의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에서 자의식이라고 하나를 더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연구를 그냥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한 것뿐이에요. 기존에는 이미 나와 있던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하고 그 젠더 감수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좀 혼돈하게 되는데 성차별에서는 인식을 성인지라고 해요. 근데 젠더 차별에서는 젠더 인식이에요. 젠더 인식.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성차별은 남성이 중심이 돼서 여자가 피해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젠더 차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가 차별받는 거,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차별받는 거. 그러니까 쌍방으로 둘 다 있는 거예요. 교차로. 그러면 젠더 차별인 거죠. 지금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것이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저는 젠더 차별도로 걷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서로 싸움도 되고 혐오가 되고 범죄까지 되지 않는가. 젠더 감수성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젠더 관점이 더 중요하게 되죠. 두 가지 합친 개념이 젠더 관점.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네. 젠더 감수성.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니까 그걸 갖다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처벌을 할 때 그게 객관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이 법률의 양형의 참고자를 한다. 이건 우리 법리학 측면에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이 과제라는 거고 이제 특히 우리 손 박사님은 여기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남성이 하는 거다 우리 여성 측면 쫙 봤을 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이게 여성이 생각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좀 연구를 하는 명예인지 감수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예에 대한 또 감수성이 있어요. 뭐 한마디로 명예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다 했을 때는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는 젠더나 성인지인데 남자에서는 명예인지라는 요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걸 지금 시간을 잡고 논문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처럼 생각하고 연구를 해봐야겠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뭘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그러니까 젠더성 가정폭력이잖아요. 그건 남자아이를 더 많이 들이는지 여자아이를 더 많이 들이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이를 학대하는 건데 성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남성들한테 묻고 여성들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남성들을 많이 때린다고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건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차이점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거가 아까 말한 젠더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이제 연관성까지 좀 추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걸 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총평을 해서 우리 이정화 회장님께서 새로운 스타일의 세미나 진행 방식을 도입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학회 세미나 하면은 발표, 그다음에 지정 토론, 그다음 객석 토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발표자가 시간을 다 써버리고 토론이 좀 약화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발표자들 의도도 좀 끄집어내고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쭉 가는 게 새로운 형태의 세미나 리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발표자들도 그렇게 미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토론자들도 뭐 역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서 뭐 할 말씀 더 있으세요? 네. 이제 임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체감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체감과 인식 차이가 벌어지는 거라 해서
문화 얘기고 저도 문화다 보니까 좀 빠르게 우리가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특히 이제 범죄학과다 보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관심을 더 있고 저 또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면수. 저도 연구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범죄학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다 보면 이시적인 연구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반면에 이론을 활용해서 이제 좀 약간 거시적이더라도 도전적인 어떤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연구들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교수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또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회들도 줄이 취소가 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소소하지만 이렇게 이런 색다른 형식의 어떤 전화회를 세미나를 꾸며주신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 선생님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뭐 느끼겠어요? 세미나 준비하느라고 제일 애썼는데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범죄학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준비하는 무슨 지장 많아요. 우리 사촌 예, 어때요? 진짜 새로운 이런 세미나 진행 방식이 신선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체감과 인식 차이를 어떻게 보면 줄이는 게 저희도 뭐 이제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상이지만 그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고 정책화하는 그 현실의 문제도 굉장히 부닥쳤는데 또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그런 거를 더 줄이는데 또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해서 참 학회장님이 이런 새로운 스타일로 이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코로나가 좀 또 역설적으로 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금수 교수님은 오늘 가야 되는데 붙잡히셨어요. 어떻습니까? 붙잡혀 끝까지 해보니까.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젠트리피케이션과 또 이런 젠더 관점의 이런 관점에서의 범죄와 연결해서 사실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저도 새로운 각도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또 새롭게 좀 공부하고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뭐 이런 속에서의 우리가 이런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서로가 이러한 평화와 어떤 안전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에 한 영역에 대한 연구라서 너무 많이 공부했고요. 두 분도 이렇게 박사학위 이제 지금 받으신 건데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 쓰여진 논문이라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학술대회를 하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세미나 하면은 그냥 발표하고 또 이 패널들이 몇 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패널 발표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너무 발표한 두 사람만의 대화였지 전체가 같이 어떤 공동에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대가 차츰차츰 발전하면서 이 세미나를 환경적 공간에서 몇 명이 한다 그러면 100명이 온다.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세미나니까 이제는 그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네, 지난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 단지 중계 형식의 이런 형식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되는 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사학위 쓰는 방법, 이것이 곧 다른 논문 쓰는 방법도 다 한계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유튜브 공부 내용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논문 쓸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박사를 제일 많이 키워주신 우리 리데이 교수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또 다행히 오늘 또 박사 논문을 가지고 두 분이 또 직접 해주시니까 아주 뜻깊고 또 성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자자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발표자하고 악수하는 걸 여기 녹화해 놓고 네, 전부 악수하셔야 돼요.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한번. 전체 사진 한번 찍어요. 네. 그래서 발표자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네네. 뒤에 쓸 사람 세 사람 네 분은 앉으세요. 아니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최소 아니 중요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영채가 어디로 가서 또 사연실. 급했나봐요. 아, 선생님 자료집인 것 같습니다. 전에 오라고. 자료집 감독. 자 우리 선생님 아니. 먼저 찍어주죠. 왜냐면 우리 기사를 낸다고. 저는 항상 기사를 냅니다. 네. 하나, 둘. 네. 네, 감사합니다.